실전 기업 교육을 위한 줌 활용 온택트 교육법이라는 주제를 걸고 제가 그동안 기업 교육 현장에서 비대면 교육 또는 그 원격 화상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면서요.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던 줌 기법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지겠습니다. A부터 Z까지 이제 하나씩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알려드릴 텐데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효과적인 그 비대면 교육 또는 원격 화상 교육을 구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온택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기업 교육 현장에서 비대면 교육이나 원격 화상 교육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서 이제 신조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우선 제 1편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줌 환경 설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줌 환경 설정의 목적부터 먼저 좀 살짝 건드려 보고 갈까 하는데요. 단순히 이 환경 설정은 줌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의뢰 기본 절차로 보시기보다는 사실은 학습자의 학습 활동 집중을 위한 교수자의 배려적인 측면 때문에 환경 설정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교수자가 줌에서 이제 강의장을 개설하시잖아요. 개설하시고 난 뒤에 환경 설정을 디테일하게 좀 해주시면 학습자는 그만큼 환경 설정할 부분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학습 활동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교수 활동에 필요한 그런 학습 컨트롤 메뉴의 풀 버전 구성을 위해서입니다. 기업 교육 현장은 학교 교육 현장과는 다르게 학기제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굉장히 역동적인 교육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과목들이 또 어우러져서 또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그 줌에서 제공되고 있는 컨트롤 메뉴, 학습 컨트롤 메뉴에서는 좀 부족하죠. 그게 추가적인 보강을 위해서 환경 설정을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고요. 학습자가 편안하게 비대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경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환경 설정에 임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의미로울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환경 설정 순서를 이제 간략히 알려드리고 설정을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최신 줌 기능 사용을 위한 업그레이드 경로를 알려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컨트롤 메뉴가 상시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비디오, 자신이 보여지는 이 화면이 가장 최적화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화면을 병렬적으로 표시해서 학습자가 편하게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가상 배경, 그리고 필터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법 알려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학습 활동 과정에서 그 소그룹 토의 활동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 줌 기능을 활용해서 또 가능하거든요. 소외실 기능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가능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부분인데 공동 호스트를 활성화시키는 법, 줌 설문 기능, 소외실 기능, 그리고 교수자의 콘텐츠를 학습자가 입으로 녹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설정법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이제 그 줌이 요즘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 바로 직전에 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다시 내용을 바꿔야 했었는데요. 지금 저는 2000년도 9월 21일 기준에 5.3.0 버전,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 버전의 줌을 반영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줌 사용자가 많아지고요. 또 피드백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지금 짧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도 메뉴가 기존에 있던 메뉴가 없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그 업데이트를 확인해서 가장 최신 버전의 줌을 사용해서 강의 활동 또는 교육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버전에 연동되어서 학습자도 그게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점 잘 기억하시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는데, 업데이트를 하는 경로는 초기 화면에서 이 부분
네, 클릭하시면 하위 메뉴가 나오고요. 업데이트 확인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업데이트가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없는 경우에는 그냥 최신 버전입니다. 메시지만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구체적인 설정으로 들어가는데요. 호스트 화면과 참석자 화면에 설정을 들어가는 경로가 다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호스트 화면에서의 설정 경로, 우측에 있는 것이 참석자 화면에서의 설정 경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호스트 화면에서는 이 부분에 그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참석자는 좌측 상단에 그린 색깔의 방패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경로만 다를 뿐 이제 설정을 위한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호스트나 참석자나. 우선 이제 하나하나씩 볼 텐데요. 일반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 그대로 두셔도 괜찮고요. 유념하실 것은 이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학습 컨트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접속하시게 되면 하단에 그 학습 컨트롤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수 활동을, 강의 활동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컨트롤 메뉴가 없어지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두셔서 안정적으로 이제 교육 운영 또는 강의 활동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비디오 탭인데 좀 길어서 이제 분할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비디오 부분 들어가시면 이 HD 이 부분을 체크를 해두시면은 와이드로 풀 사이즈로 화면에 가득 차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 비디오 미러링, 내 모습 수정 필터,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 체크를 하셔서 일단 내 비디오 미러링은요. 화면에 지금 저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화면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은 그 움직임이 화면에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해 두시는 것이 자신의 움직임과 동일하기 때문에 좀 이게 혼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내 모습 수정 필터 이 부분은요. 자신의 얼굴에 뽀샵 효과를 주는 겁니다. 남성분들에게 효과가 더 좋을 텐데 이 바에 있는 이 동그라미 부분을 좌측으로 내릴수록 자신의 찐 얼굴, 굉장히 서민적이고 형토적인 그런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 색깔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피부색에 정말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다소 피부에 보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으로 어떤 정도껏 이렇게 올리셔서 맞추시게 되면은 이 얼굴에 뽀샵 효과가 나타나서 아주 알흠다운 이게 내 모습인가 하는 그런 정도로 잘 보정을 해줍니다. 참 고마운 기능입니다. 그리고 밑에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정 이 부분은요. 그 교수 환경 하는 곳이 항상 조명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도 이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줌에서 자동적으로 조명을 보정해 줍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는 화면 이제 우측편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체크박스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대로 체크를 하시고요. 뭐 참가자 비디오에 참가자 이름 항상 표시되도록 해야 학습자 관리 되겠죠. 그리고 회의를 참가할 때 바로 키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서로가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일단 비디오를 끄고 들어와서 분위기 보고 켜실 수 있도록 그 다음 바로 밑에 비디오 회의에 참가할 때 항상 비디오 미리 보기 대화 상자 표시 이 부분도요. 그 대화 상자를 열어줘서 정말 비디오를 켜고 들어갈지 아니면 끄고 들어갈지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대화 상자 나와주면 아주 유용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비디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 숨기기 이 부분은 체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디오 기능을 기본적으로 끄게 되면은 끄더라도 그 자신의 화면은 그대로 있고요. 거기 이름이 표시가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체크가 되게 되면은 아예 그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교수자 입장에서는 그 학습자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로그아웃하고 있는지 참가자 창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 한은 좀 학습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 숨기기 이 부분은 체크하지 않으시도록 하고요. 말할 때 내 비디오 추천 이 부분도 여기서 체크를 일단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별도의 화면에서 자신의 화면에서 마우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게 되면 이와 관련된 메뉴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메뉴에서 체크하면 되는데 미리 고정적으로 체크를 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하게 이 부분도 그냥 체크를 하지 마시고 밑에 갤러리 보기에서 화면당 참가자 최대 49명 표시 이 부분은요. 컴퓨터 사양이 CPU가 i5급 이상, 메모리 8기가 이상 정도가 되면 이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화면 공유가 아닌 상태에서 전체 한 화면에 최대 49명까지 동시에 보실 수 있는데 그보다 낮은 사양일 때는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요. 한 25명 내외 정도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비디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 숨기기 이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오디오 부분은 그냥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로 바로 넘어가서요.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을 두시고요. 여기서 신경 쓰실 것은 병렬 모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두시면 학습자에게 굉장히 편의성이 높습니다. 즉 교수자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요 병렬 모드를 체크를 해두시게 되면은 그 PPT 화면과 우측에 학습자들의 화면 사이에 분할바가 생기게 됩니다. 그 분할바에 학습자가 자신의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스크롤하게 되면은 PPT 화면을 줄이거나 학습자 화면을 줄이거나 해서 PPT 화면을 크게 보고 싶거나 또는 학습자들을 크게 보고 싶거나 자신이 자율적으로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의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신경을 좀 쓰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배경면 필터로 바로 건너뛰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습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메뉴는 아닌데요. 자신 있는 환경의 좀 뒷부분이 지금 저도 지금 가상 배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그 좀 곤란한 어떤 뒷 배경을 좀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유용합니다. 평소에 자신의 가상 배경으로서 쓸만한 좋은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어 두셨다가 이 가상 배경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밑에 하단에 이 이미지를 이렇게 저장해 놓으셨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클릭을 하시면은 원하는 배경, 가상 배경이 뒤에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유용하고요. 또 하나 옆에 이제 비디오 필터라는 부분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자와 교수자가 이제 자신을 조금 데코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좀 액세서리 같은 그런 메뉴인데요. 이 비디오 필터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메뉴가 나오게 되고, 요 위에 요런 메뉴들은 이제 클릭하시면은 요 모양대로 이 화면 가장자리를 좀 꾸며줍니다. 꾸며주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 밑에는 학습자의 얼굴 자체를 좀 꾸며주는 부분인데 저는 두 번째 이 부분을 클릭하니까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유 부끄러워. 저는 좀 안습. 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제가 강의를 할 때 중간중간 시간대별로 또 이제 학습자들이 토의를 하고 딱 돌아오는 그 시점에 저의 모습을 이렇게 좀 바꾸어서 학습자들이 이제 좀 피로감을 느낄 때 웃음을 전달해주고 해서 좀 친숙도를 높이는데 이 기능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그런 점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다소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녹화 부분인데요. 그 학습 컨트롤 메뉴에 기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그 호스트는 그 기록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강의 내용을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녹화를 어디 할 거냐를 이제 경로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미리 사전에 녹화라고 하는 탭에서 이제 로컬 자신의 하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 드라이브 줌이라고 하는 폴더로 이제 저장되도록 했습니다만은 이제 원하는 다른 디렉토리가 있다면 이 변경을 눌러서 변경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그 줌에 클라우드에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왠지 이제 강의 중간에 그 원격으로 이미지 자료가 데이터가 전송되는 게 좀 과부하를 걸어서 갑자기 이제 렉이 걸리거나 이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하드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편의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활동에서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습자 주도의 소그룹 단위의 그 토의를 하는
그런 학습 활동이 있죠. 이제 그런 학습 활동을 위해서 줌에서는 소외실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 그런 어떤 학습 활동을 보조적으로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각 소외실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나 또는 어떤 이제 호스트와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같이 보조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공동 호스트 그런 부여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줌에서도 설문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학습자의 그 임의적인 녹화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웹에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서 로그인 하신 뒤에 이 부분 내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줌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는 것이 번거롭다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일반 설정에서 일반 조항 들어가셨죠. 거기에 제일 하단부에 더 많은 설정 보기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바로 줌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저는 이것을 권해드리고요. 여기 일단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해서 내 계정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설정 경로로 들어가시게 되고 그 설정에서 기본, 회의 중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시게 되면 그래서 좀 스크롤해서 내리시게 되면 이 부분 공동 호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스트를 보조해서 그 강의 활동을 지원하는 분들 또는 교육 담당자 분들 그분들에게 이제 권한을 이제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이제 하위 메뉴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 호스트를 기존에 좌측으로 디폴트 값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우측으로 보내면 이게 푸른색으로 되면서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 호스트를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똑같은 회의 중 기본 기본에서 공동 호스트 바로 밑에 줌에 설문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설문 기능이 이제 이제 학습 컨트롤 메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활용을 해야죠. 공동 호스트 설정하면 바로 밑에 있게 됩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우측으로 보내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외실 기능을 이제 컨트롤 메뉴에서 보이게 해서 이제 그 사용해야 되겠죠. 소외실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회의 중 고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의 중 고급으로 들어가시게 돼서 조금 내리시면은 이 소외실이 보이게 됩니다. 역시 우측으로 보내셔서 디폴트는 좌측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측으로 보내셔서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교수자의 그 강의 내용을 그 학습자들이 임의로 녹화하는 부분, 이게 저작권의 문제도 있죠. 그래서 녹화 금지를 제어하는 부분인데 동일하게 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정까지는 동일합니다만은 그 바로 이전에 소외실, 폴링, 공동 호스트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회의라고 하는 부분 탭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때는 이제 기록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하단부에 로컬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고 동일하게 여기 밑에도 이 네모 체크박스에도 같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스트와 참가자가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호스트만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게 되면은 참가자는 녹화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잘 따라오셨고 설정에 문제가 없으셨다면은 이제 접속하셨을 때 학습 컨트롤 메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설정을 하기 전에는 이 설문조사와 소외실 메뉴가 이 학습 컨트롤 메뉴에 나타나지 않고요. 보안, 참가자, 채팅, 화면 공유, 기록까지만 기본 메뉴로 나옵니다. 이제 이 메뉴로서는 그 학습 활동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줌에서 다른 앱으로 이동하지 않고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학습자에게 의견을 취합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유용한 팁인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런 기능입니다. 단지 이제
객관식만 가능하고 주관식 응답이 안 된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조만간 그 부분도 좀 해결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 소외실 나중에 그룹 활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는 여태까지의 저의 기업교육 현장에서 교육 운영을 하고 강의를 했을 때에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풀버전 학습 컨트롤 메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설문조사 부분 이제 예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응용편에서 별도로 이제 이 부분에 설정하는 부분들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 설문조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하단에 지금 설문조사 시작이라는 이제 버튼이 보이시죠? 이게 누르게 되면 바로 학습자들, 참가자들한테 그냥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바로 동시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응답해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업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줌 환경 설정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강의장을 개설하고요. 그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업교육 현장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들 같이 곁들여서 알려드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